2007년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자 완등. 매번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산에 오르던 산악인 엄문길. 그가 이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가난에 대물림 이어가지고 살 때 너무나 그게 좀 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육만이 그들을 깨우칠 수 있고 깨우쳐야만 그들이 삶이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학교를 짓게 된 겁니다. 신들의 영역에서 무사하도록 허락한 히말라야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히말라야에 학교를 건립하겠다는 엄문길. 히말라야 16자를 넘어 새로운 17자에 도전하고 있는 산악인 엄문길을 만나본다. 네, 아무도 해보지 못한 세계 최고봉 16좌 완등. 네,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시죠. 엄문길 대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전히 인사할 때 이렇게 예, 남았을 때. 네팔 인사. 이게 이제 네팔 분들이 하는 인사법이죠? 예. 그쪽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항상 사람 만날 때, 첫 대면할 때 이게 공손히 딱. 당신의 몸 안에 신에게 인사드립니다. 굉장히 그것도 또 높임 말고 존경의 뜻이죠, 이게. 그러네요. 남았을 때. 약간 좀 불교 의식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같은 거는. 요새 뭐 2014년 밝고서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제가 작년에 한 3개월간 9월, 10월, 11월 달 3개월간 그냥 안데스산맥 그 8,000km 대정주를 했어요. 남미요? 남미 국가들 여러 국가들요. 안데스산맥이 걸쳐 있는 국가들 낮은 산소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낮다고 해도 대략 몇 미터? 평균 뭐 그래도 뭐 3, 4,000m, 4, 5,000m, 5,000m 이런 저 산들이 아닌데 워낙 그동안 이제 수직으로 많이 오셨으니까. 그렇죠. 막 8,000m 도전하다가 워낙 스케일이 큰 산만 다니다가 이번에는 이제 거기에 안데산맥 그쪽에 연관된 어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명, 잉카 문명의 발원지, 그 어떤 문명의 발생지도 그것도 쪽도 보고 또 그 속에서 어떤 그 자연과 그 속에서 더불어 어우러져 살고 있는 그 인간의 어떤 삶 자체도 이렇게 보게 되고요. 하여튼 굉장히 큰 어떤 색다른 경험이시네요. 굉장히 큰 어떤 도전이면서 굉장히 아주 색다른 어떤 아주 너무 좋은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자, 16자 완등. 지금도 그 기록이 어떻게 깨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깨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아무도. 그 마지막에 성공하신 게 언제 어디시죠? 2007년도 5월 31일 날 로체샤르라는 8,400m 되는 산인데 이 산의 위치가 이제 세계 최고봉 그 에베레스트 8,850m 그 산맥 동쪽 끝자락에 있는 산이에요. 이 산을 제가 처음 그때 가서 도전해서 성공한 거 아닙니다. 그 전에 제가 3번을 가서 실패를 하고 도전해서 그 4번째 만에 그때 이제 결국엔 거의 한 2달 넘게, 2달 넘게 하다 도전하면서 악정고퇴 해가지고요. 진짜 뭐 죽을 고비도 없이 넘기고 또 그러셨겠죠. 그 등반 중에 또 사고도 났었고 셀프 한 명이 또 추락해가지고 거의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도 있었고 하여튼 그 벽이 그 로체샤르라는 이 남벽이 로체하고 로체샤르 남벽이 세계에서 최고난이도의 난공불락의 벽이라고 일컬어지는 직벽입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정상까지 약 3,000m에 가까운 수직의 벽이에요, 그냥. 여기도 이제 벽이 있는데 그렇지. 이런 식의 그냥 수직으로. 거의 이게 계속 연결돼 있다고. 그렇죠. 3,000m를 그냥 3,000m. 한 70도 정도, 70도 정도의 거의 어느 데는 수직 90도도 있고요. 이런 벽을 3,000m 벽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텐트 칠 자리도 거의 뭐 공간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눈사태, 낙석, 상당히 뭐 위험이 따르는 곳이었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면서 성공은 했습니다. 마지막에 로체샤르의 신이 계속 그래도 시련을 주셨네요. 제 인생의 어떤 필생의 꿈이고 어떤 유언한 꿈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서 진짜 너무너무 간절하게 3번을 실패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4번째 갈 때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산에서 2번째 도전할 때 거기서 제가 동료 둘을 거기서 또 잃었어요. 그러셨죠. 정상 가까이 한 150여 미터 남겨놓은 그 직전에 정상을 거기서 앞서가던 동료 둘이 눈사태로 그 눈사태를 맞으면서 그냥 3,000m 절벽으로 그냥 추락해가지고 그 시신도 못 찾았죠. 많은 시련 끝에 올라셨을 때는 물론 모든 산에 올라갈
때마다 참 그 엄청난 본인만이 느끼는 그 희열이 있으시겠지만 네. 16자 완등을 그 또 3번 실패하고 4번째 만에 올라갔을 때는 네. 참 몇 곱절 희열이 있으셨겠네요. 그때 뭐 진짜 올라섰는데요. 정세 가까이 눈물이 가는데, 예, 그렇죠. 정세 가까이 가는데 막 진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바람이 그 정도로 샜어요. 막. 그 진짜 막 켜고 기어서 정상 꼭집에 정점에 딱 올라서서 일어서지도 못하죠. 막 바람을 쐬니까. 이렇게 눈턱에 걸터 앉아서 거기서 이제 막 진짜 막 얼마나 바람이 몇 시간 또 차가운 바람 맞고 바람이 시달렸는지. 몇 시간이나 계세요? 내려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상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한 뭐 2, 30분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거기까지 마지막 캠프에서 그렇죠. 8,050m에서 350m로 올라가는데 저희가 거의 한 1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예. 거의 그 정도 시간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럼 거의 뭐 체력이고 뭐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 그렇죠.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상에 서서 거기서 뭐 한 2, 30분 머무르고 앉았는데 얼굴이 다 뭐 고드름 다 얼고 진짜 말도 못했죠. 그때 막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히말라야 신시죠.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성공하고서 끝이 아니었어요. 예. 거기서 또 동료가 또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설명 증세가 일어나가지고 자외선 눈 하산하다가 예, 자외선 눈에 그 빛이 그 워낙 반사되는 눈이 그 반사가 망막을 강하니까. 손상시켜가지고 지금 갑자기 앞이 갑자기 안 보이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그럼 그분도 데리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때가 벌써 5시 50분이니까 날이 이렇게 금방 좀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상에서부터 그 후배를 또 앞에 안 보이는 후배를 거기서 마지막 캠프까지 내려오는데요. 진짜 그 절벽을 생각해 보세요. 앞에 안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 혼자 내려오는 것도 올라가는 것만큼 내려오는 것도 더 위험하다 그러는 그렇죠. 얘기죠. 내려오는 거 굉장히 더군다나 날이 어두워졌고 바람 불고요. 체력은 그렇죠. 바닥났지. 예, 그렇죠. 또 환자까지 이송해야 되는. 더군다나 이 친구 다른 데 가지고 앞에 안 보이는 그 대원이 그런 그 사고가 났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래갖고 마지막 캠프까지 내려오는데 30몇 시간 걸렸어요. 정상에서 왕복 시간이. 베이스 캠프 말고요. 예, 맞아요. 350m 마지막 캠프 8,050m에서 그 정상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왕복이 30몇 시간인가 걸린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분은 지금 어떻게 시력은 어떻게 되셨어요? 예, 근데 신기한 게 거기 내려와서 마지막 캠프 켜 내려서 이제 아침에 여명이 밝아가지고 날이 이제 이렇게 동이 트더라고요. 근데 그때 도착을 했어요. 마지막 캠프에. 전날 새벽 한 4시쯤에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5시인가 뭐 도착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친구를 이제 막 텐트 안에 집어넣고 그래서 좀 이제 저도 지쳐가고 쉬고 있는데 나중에 한 3, 40분 지났나? 보여요. 깜빡 잠들었는데 이 친구가 대통령이 갑자기 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뭐 실성인 줄 알고 뭐 정신 나가지고 헛소리하는 줄 알았더니 환각 증세 뭐 이런 시달리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보인다고 해서 막 물건을 짚더라고요. 그러던 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후배는 지가 스스로 알아서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500m 되는 절벽을 지가 줄 타고 내려왔죠. 물론 뭐 이제 살아서 내려오긴 했지만 그때 당시 그 너무 시간을 위해서 추운 곳에서 많이 지체해가지고 그 저도 뭐 동상에 걸려서 좀 발가락이 안 좋아졌지만 그 친구는 결국에 뭐 발가락 10개를 다 잘랐죠. 그냥. 전에 어떤 그 산악인께서 인터뷰하시는 거를 보니까 방송엔 좀 그렇습니다만 이 너무 지치면은 이 항문이 열린다면서요. 예, 자기도 모르면서. 그래갖고 이 변이 이 등사부 안에 꽉 차 있는데도 그 상태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그냥 원체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뭐 그런 그렇게까지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죠. 비몽사몽간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생각과 행동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막 그냥 통제가 안 되는 그렇죠. 거죠.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리고 어쨌든 그 가냘픈 실하기보다도 가냘픈 어떤 빛을 같은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서 그냥 올라가야 된다. 정상을 가야 된다. 가장 높은 산이 이제 에베레스트 아닙니까? 에베레스트를 처음 오르신 건 몇 년도죠? 1988년도입니다. 88년도에. 예, 그 전에 이제 2번을 가서 실패를 하고 85년도, 86년도 2번 가서 실패하고 그리고 3번째 88년도에 이제 도전에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근데 2005년도에 에베레스트 또 오르셨잖아요. 그 이른바
그 아까운 돌아가신 분들 구하러 가신 거. 예, 휴먼원정대. 추모론과 휴먼원정대라고요. 그때는 이제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올라간 게 아니고 그렇죠. 정상 직전에 시신이 계신 곳까지. 8,750m 지점에. 그게 이제 제 후배가 저 이제 고 방무댁 되어 있는데요. 저하고 8,000m 원정을 그 전에 4번을 같이 그러셨죠. 저하고 이제 어떤 도전을 하면서 진짜 생사고를 같이 나누면서 진짜 뭐 진짜 형제보다 더한 어떤 진한 어떤 우정의 관계가.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도 울었습니다. 예, 그랬었죠. 그 시신을 이렇게 마주하시고 막 끌어안고 막 진짜 막 우시는데 참 세상에 저렇게 울 수도 있구나 하는. 진짜 저는 그 당시 그 후배 시신을 끌어안는 순간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냥 그 완전 냉동인가 아닌가 1년 동안 거기 8,750m에 거기 매달려 가지고 그대로 그냥 그 노출된 상태에서 그냥 얼어 있는 거니까요. 그냥 딱 만지는데 막 그냥 얼음 덩어리죠, 뭐 얼음 덩어리. 도저히 내려오실 수가 없어서.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시신을 막 얼음하고 눈에 막 묻힌 걸 뜯어내 가지고 줄로 묶어서 이제 운구를 하다가 한 3시간 정도 내려오다가 도저히 더 이상 그 밑에 절벽이 또 한 100m 되는 절벽이 있어요. 그럼 또 달아서 내려야 되는데 그 시신을 도저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 당시부터 그 직전서부터 날씨가 굉장히 막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잘못되면 시신이 또 훼손될 수도 있고. 훼손도 되고 그런 것도. 원정대도 위험하고. 그렇죠. 더 큰 게 이제 그 같이 시신을 수습하러 갔던 그 당시 같이 있던 대원들, 현지 셀파이들 다 잘못하면 굉장히 더 큰 사고가 일어나겠더라고요. 다 잘못하다가. 판단하신 거예요? 대형 참사가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에베레스트 신이 이 정도까지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이 후배가 더 이상 얘는 여기를 떠나기 싫어하는 것 같다. 제가 순간적으로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판단이 쓰더라고요. 돌무덤도. 그렇죠. 그래서 그 위에 능선상에다가 산이 양쪽으로 잘 보고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에다가 돌을 파내고 이제 돌무덤을 해가지고. 지금도 거기 가면 만나뵐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지점에 가면 이제 그 후배가 거기 이제 잠들어 있죠. 그 가족분들이 참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부인서부터 해가지고 유가족들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랬었죠, 제가. 엄 대장님하고는 제가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만 항상 이렇게 좀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또 히말라야에 뭐 학교 만들고 다니시잖아요. 제가 희망학교. 휴먼 스쿨이라고요. 휴먼스쿨. 말씀해 주시죠. 어몽길 휴먼재단을 제가 2008년도 5월 28일 날 이제 설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재단을 통해서 제가 이제 다녔던 히말라야 그 이제 오지에 굉장히 그 나라 자체가 네팔 히말라야 지역이 특히 산자락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생활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하거든요. 특히 사람이 사는 것 자체도 삶 자체도 열악하지만 그렇게 열악한 데서 거기 뭐 제대로 된 교육 시설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어떤 그 위생 시설, 의료 시설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 어린이들이 거기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 삶을 영위하면서 살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이어받으면서 살 때 너무나 그게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히말라야에서 진짜 받은 진짜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와 도움, 혜택을 저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에게 꿈을 주시고 저를 이렇게 살려서 내려보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저에게 분명히 뭔가를 너가 큰 일을 저한테 임무를 맡겼다고 생각한 겁니다. 해라라고. 어떤 일을 해라. 그것이 산이 저에게 어떤 그런 가르침과 깨우침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재단을 설립해서 그 아이들에게 어떤 그 아이들의 꿈을 가지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일에 뭐 도움을 주게 돼. 그것은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한 거죠. 교육만이 그들을 깨우칠 수 있고 깨우쳐야만 그들이 삶이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학교를 짓게 된 겁니다. 1985년 히말라야에 첫 발을 내디딘 어몽길. 그 후 그는 세계 최초 히말라야 16자 완등을 기록한다. 산이 좋아 등산을 시작했다던 그가 이제는 산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베풀기 위해 나섰다. 히말라야 16자 완등 후 뜻을 함께하는 100여 명과 함께 어몽길 대장은 어몽길 휴먼재단을 설립했다. 어몽길 휴먼재단은 어몽길 대장이 그런 큰 그 16자를 완등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이런 여러 가지 봉사 활동에 헌신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첫째로 해외에서는 그 네팔의 어린이들의 그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해서 학교를 16개를 지금 지을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요.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한테 이 도전 정신을 키워주기 위해서 같이 산행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어몽길 휴먼재단의 주목표 중 하나는 히말라야 휴먼스쿨 건축이다. 해발 4,000m 이상 고지에는 3시간 이상의 등교 시간을 거쳐야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수두룩하다. 그만큼 학교 수도 부족하고 학교 시설 역시 낙후돼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 2009년 팡보체 휴먼스쿨을 시작으로 어몽길 휴먼재단은 4개 학교를 준공했고 4개 학교가 건설 중에 있다. 고지대에 학교를 짓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어몽길 대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새로운 학교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공간을 선물했다. 지역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자재라든지 이런 걸 운반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은 그 지역민의 또 협조 뭐 이런 것이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나라 네팔에서 아이들의 교육은 관심사가 아니다. 하지만 어몽길 대장은 아이들의 교육만이 네팔의 희망이라 믿으며 휴먼스쿨 건축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 그가 이제 넘고 있는 산은 바로 사람인 셈이다. 그 학교 짓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학교를 지어주러 갈 때 의료 봉사단도 함께 가고 또 자원봉사단도 함께 가서 그 학생들한테 하드웨어적인 시설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무슨 교재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제공하고 또 거기 부족한 선생님들에 대한 후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은 완공이 되더라도 계속 해줄 예정입니다. 아니 이게 아까 뭐 4,000m급에다가 학교를 지신다는데 네팔이라는 나라가 뭐 그렇게 뭐 도로 사정이나 이게 원활치도 않고 자재 공급이라든가 인부 뭐 이런 공구라든가 이게 다 그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아,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저희 학교를 짓는 곳이 말씀하신 대로 뭐 도로 사정이 뭐 차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있고 그 나라가 뭐 모든 건축 자재라는 것이 이렇게 뭐 신통치 않거든요. 없죠. 예, 그렇죠. 더군다나 그 열악한 그 어떤 그 건축을 그 건물을 짓기 위한 어떤 건축 자재 이런 것 자체도 부족한 상태고 그럼 더군다나 그 저희가 짓는 곳 학교를 짓는 곳은 굉장히 이런 도시에 가까운 쪽이 아니고 굉장히 오지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4,060m 가까이 가려면요. 학교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날리려면 수송을 하려면 어쨌든 헬리콥터를 날리든가 그날 경비대에다 그렇죠. 실어 날라가지고 거기서 또 다시 사람의 힘을 이용하거나 동물 야크를 이용해서 3, 4일을 또 올라가서 그 지점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자재만 올리는데 그런 거고. 예, 그렇죠. 그러니 그 수송비가 건축비 이상으로 수송비가 또 만만치 않은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그렇게 나중에 저희는 막상 예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그 예상했던 금액이 점점 막 늘어나는데 야 처음에는 막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저도 이제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좋다고 어쨌든 이것은 내가 이제 8,000m 또 다른 인생의 새로운 도전하는 것이고 이것을 어쨌든 또 8,000m 산을 올라간다라는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진짜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에 그 나중에 중공하긴 했는데요. 그 더군다나 지대가 높으니까 공사 기간도 짧죠. 날씨가 추우니까 기후 변화도 심하고 더군다나 높은 지대니까 고소가 오니까 이 기술자들이 낮은 지대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도시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거기까지 오려면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 타고 와서 3박 4일 걸어오죠. 그 거기서 고소가 적응이 또 안 되면 와가지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또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일을 해도 일의 능률이 제대로 오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 1호 학교를 질 때 너무나 좀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마을 사람들조차도 괜히 엄사부가 거기서 엄사부라고 그러는데 바라사부라고 그러는데 그 엄사부 괜히 그냥 아유 저거 뭐 그냥 해본 소리다. 괜히 와서 그냥 뭐 기공식 할 때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이제 돌 뭐 내려놓고 석사 뜨고 막 이랬는데 괜히 저 폰만 잡는다. 저거 쉽지 않을 일일 것이다.
다른 NGO 단체가 거기다가 뭐 물탱크를 하나 줘준다고 뭐 만들어준다고 그러는데 마을을 위해서 그걸 이탈리안 거기서 NGO 단체가 왔는데 그걸 결국 몇 년을 끌다가 그렇게 못 만들고 그냥 내려갔다는 거예요. 물탱크는 그냥 헬기로 실어서 내리면 끝날 텐데. 아니요, 그냥 돌로 쌓아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조차도 못해. 그러면서 괜히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다 마을 사람들조차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1년 만에 그걸 딱 저희가 전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야 진짜 이제 엄싸 보니까 해내지 참 기적 같은 일을 해냈다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런 첫 번째 그런 학교를 지을 때 굉장히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어떤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이랬던 것이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 다음에 학교 짓는 거는요 어려움이 웬만해가지고는 뭐 노하우가 쌓여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래도 힘들죠. 아 그렇죠, 힘들죠. 네. 학교 하나 짓는데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학교만 이렇게 건물을 대충 짓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그 어떤 제대로 갖춘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1, 2층짜리 뭐 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서 인원수에 뭐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런 교실을 제대로 된 완벽한 교실을 져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소프트웨어까지 넣어줘요. 뭐 도서실이라든가 때때에 따라서는 컴퓨터가 필요한 컴퓨터실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그 어린이들 학교니까 놀이터 시설이 없다. 그럼 땅을 또 추가로 매입해서 땅 놀이터 시설까지 만들어주고 놀이기구까지 다 집어넣어주고 화장실도 수세식을 해주고요. 이제 그 정도로 진짜 그 오지에 그런 곳에 그런 건물로 해서 그런 시설을 해주니까 뭐 완전 호텔이네요. 예, 학생들이 진짜 뭐 진짜 시대. 학부형들도 그렇고. 이제 뭐 10호까지 이렇게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네네. 뭐 몇 호까지 지실 계획이신지요? 예, 무한정 지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저도 이제 제가 히말라야 8,000m 16자 16번의 성공을 저를 이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히말라야가 저도 그래서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제 대갚아야 되겠다. 16개? 예, 그래서 또 이제 그 16개의 휴먼 스쿨을 짓는 것이 16자 완등을 한 기념으로. 그래서 또 의미가 16개. 있네요. 예, 그래서 16개 휴먼 스쿨 짓는 것이 또 인생의 제2의 인생의 남아있는 예, 새로운 도전이고 목표, 또 꿈입니다. 예. 남아있는 6개도 아무쪼록 무사히 멋있게 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예. 앞으로 어떤 일 하실 계획이신지 뭐 지금까지도 뭐 많은 일 하셨습니다만 네. 그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제 휴먼스쿨 사업을 계속 이어서 완결하시고. 이제 그 16개를 완공하는 게 어쨌든 또 1차적 목표고요. 예. 또 이런 휴먼재단을 통해서 제가 이제 국내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들을 위한 그 야외 활동 그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등산학교. 예, 뭐 등산학교라기보다도 워낙 요즘 그 우리 그 청소년들이 보면 이게 갇힌 공간 속에서 이렇게 어떤 그 물질무효 속에서 갇혀가지고 거기 속에서 또 막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공부만 하고 주입식 공부만 하고 막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계적인 문명 속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젖어 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나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청소년들을 좀 자연으로 산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 어떤 그 자연 속에서 그 산을 오르면서 또 그 생활을 통해서 직접 그 자신의 극복력도 기르게 되고 그 또 도전력도 기르게 되고 어떤 그걸 통해서 호연지기도 기르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남을 배려하거나 이해하거나 어떤 이해심이라든가 배려심, 어떤 양보심 더 중요한 어떤 그 희생 정신, 따뜻한 동료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약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혼자만 이렇게 어떤 뭐 모든 것을 어떤 자기가 독식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산에 오르면서 혼자가 아닌 동료를 생각하게 되고 어떤 동료를 떠나서 같이 어떤 형제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큰 사람을 만드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가 그 산을 오르면서 어떤 순간순간은 힘들었지만 어떤 그 정상을 올라섰을 때 거기서 자기가 그 성취감을 느끼면서 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 당시 순간적으로 내 뭐 후회도 되고 포기하려고 했지만 막상 그것을 이겨내고 이렇게 정상에서 올라와 보니까 참 이렇게 좋다. 너무 좋다. 어떤 그런 성취감 갖게 되면서 그 아이들의 그 청소년들이 또 다른 어떤 큰 꿈을 갖게 돼. 이런 데서 어떤 에너지원 어떤 초석을 어떤 다지는데 어떤 밑거름을 마련해주는 어떤 계기도 하고 그런 일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어떤 산악인 유가족들 히말라야라든가 해외 등반 중에서 서울에서 유명을 달린 유가족들의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
참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시라고 로체샤르의 신이 그렇게 큰 시련을 주시면서 마지막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좋은 계획들이 잘 성공돼서 또 다른 인생의 17자를 오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없을 것입니다. 히말라야에 새로운 희망의 꿈을 짓고 있는 어몽길 대장의 꿈이 부디 잘 결실맺기를 기대하면서 인물 포커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